안녕하십니까. 보험전을 최현아 기자입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보험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당근 하나 줬네요. 가장 무서워하는 비율이죠. 재무 건전성 비율이라는 킥스 비율에 대한 권고 기준을 하향했습니다. 물론 권고 기준과 기본 기준이 좀 다르긴 해요. 권고는 지금 현행 보험업법상 최소한 비상사태가 났을 때 여기 써놨죠. 킥스비는 보험 재무 평가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료로 나오는 값이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지금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본, 순자본 외에 기타 OCI라고 해가지고 채권, 공정가치 평가 이런 일부 옛날 그 채권 평가 금액에 실제 손익이 반영되지 않는 자본 항목이 일부 있긴 하는데 순자본으로 부채를 충당할 수 있는 율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자기 자본율이라고 있잖아요. 그 율하고 비스무리한 건데 이제 금융회사 보니까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BSPL 개념하고 다르게 감독 규정으로 나온 거니까 제 말의 기본적인 로직은 똑같지만 약간 산출하는 기준은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 기업에서 말하는 자기 자본 비율로 생각하면 돼요. 은행의 BIS 비율,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지금 금융당국이 150에 했던 권고 기준을 130 또는 145로 낮추려고 한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그럼 150이 135로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냐? 왜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 낮추냐 했더니 지금 금융시장의 금리 변화, 가장 민감한 금리 변화와 주식시장 변화, 채권시장 변화에 따라서 줄 돈, 아예 가용자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돈과 요구자본, 나중에 부채를 해가지고 보험사가 내줄 돈, 보험 고객이 어떤 보험금을 청구할 일시에 청구했을 때 줄 돈을 따지는 그런 상황에 했을 때 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변수가 크고. 그리고 제도상에 이제 후순위채나 신용자본 채권도 자본에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부채 개념이 후순위채나 신용자본증권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기본 자본을 좀 높이고 후순위나 신용자본증권 발행을 좀 부담을 줄여가지고 이 부담을 줄이면 여기 이자 비용이 줄기 때문에 가용자본이 늘어나는 구조를 해서 좀 부담을 완화해 준 거고요. 또 이제 비상준비금 제도 개선이 이거는 손보사의 얘기인데 이제 킥스의 이제 비상준비금 말고 2025년 아니 2023년 킥스 도입 시에 대재위험액이라는 게 항목이 신설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상위험 또 비상위험대로 대재해 위험이라는 그 위험은 그 위험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중적인 규제다 해가지고 요 내용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순위채나 자본 부채 비용의 감소와 이 준비금 여윳돈으로 쌀 돈이 이제 버퍼가 생기다 보니까 자본 활용성이 높아진 거죠. 원래 이제 그 키스비율이 높은 회사는 150도 거뜬히 넘었는데 130으로 하면 이제 20% 버퍼가 있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 저희가 시각으로 기자의 눈 시각으로 이게 이제 신채널 신채널로 하면 지금 돈 되는 게 제이밖에 없으니까 제이 투자 더 늘릴 수 있겠다 하는 타이틀을 쓰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당국 킥스 비율이 그 대형사의 제2 채널 투자를 덜 늘리겠다는 타이틀을 쓰게 된 겁니다. 한번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이런 와중에 지금 이 시점에 저도 한번 싹 훑어봤어요. 이 표를 제가 한번 금융당국은 데이터를 보고 한번 생성보 이렇게 킥스비율 좀 확인해 봤어요. 이건 사실 지난해 그 9월, 이게 3분기 기준입니다. 12월 기준은 아직 안 나왔고요. 3월 말 이후에나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변동성이 있는데 이보다 좀 낮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좀 낮아지니까 이게 이제 금감원이 이런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현재 9월 기준 3분기 기준보다 좀 낮을 거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신 지금 약간의 그 IFRS와 그다음에 RBC에서 킥스로 변하면서의 위험, 아까 말한 뭐죠? 그 가용자본 말고 요구자본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경과 조치를 좀 준 게 있어요. 5년 동안.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150 언더 이 회사는 경과 조치 숫자가 있어요. 뭐 항목을 빼고 이렇게 분자에 원 항목을 빼다 보니까 가용자본 그대로 있는데 분자가 적다 보니까 이제 율이 실제 이보다는 공표상으로는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실제 가지고 있는 네트 자산 개념으로 보면 네트 개념으로 보면 이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일단 경과조치 전 숫자를 다 통일했습니다. 그럼 쫙 보겠어요. 매트 외국사 쭉 보면 외국사가 유독 높죠. 왜냐면 보장성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일부 RBC에서는 아니 RBC나 킥스에서는 약간 그 우대를 받는 좀 높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뭐 삼성 194, 174 이러다 보니까 지금 170이나 170, 190, 뭐 160 이런 데들이 150 원전이잖아요. 이게 약간 뭐 조금만 뭐 공격적으로 신차를 투자를 해서 들어가면 약간 이제 그뭐 월초 들어오면 뭐 월초만 뭐 해서 이익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담도 같이 늘어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킥스의 어떤 위험 담보의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많이 팔게 되면 이익은 PL상의 이익대로 가고 IFRS 상으로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은 또 킥스라는 비율로 또 다시 또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이 언저리 있는 데는 조금 과감성이 떨어졌죠. 이제 이 높은 데는 뭐 지금 뭐 300에서 150 빼면 뭐 벌써 150이 남는 구조에서 130이면 170이 남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그만 대형사들은 자본유력 활용 버퍼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돈으로 시장 점유율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고요. 물론 뭐 이거를 자본의 문제인데 왜 투자의 얘기를 하냐 했더니 자본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거라고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장 점유율은 망설이 왜 시장 점유율이 이코로 CSM을 유발하는 가장 큰 변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 가격 경쟁 높이면서 시장 점유율 확보에 혈안인 겁니다. 다 일단 수치는 이제 뭐 IM 나이프, IBK 이런 좀 약간 단종보험사 변형만 파는 회사가 있고 뭐 KDB, 후분현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에는 중소형 보험사까지도 신체를 공략에 나설 공산이 크다. 왜? 약간 이제 지금 이 중소형사에 좀그 파는데 160 원짜리인데도 이제 30에 언더 이게 30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30을 예를 들어서 가용을 자본을 동일하게 놓고 요구 자본에서 곱하기 100주 동걸 30을 뺀 70 한다면 여기 그 오퍼가 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보험사가 오래된 데는 이 요구 자본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버퍼를 가지고 지금 이익 상품인 그 제3보험 쪽에 매출을 일으킨다면 기본 자본인 이익 잉여금을 늘리고 이코로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리스크 따라가겠지만 요즘 무저해지 상품이 있다 보니까 리스크 따라가는 것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뭐 준비금은 일정 기간 동안 뭐 해가금 준비금을 싼다고 해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은 받은 돈의 반 정도밖에 아니면 뭐 주지 않으니까 수익성이 높은 건 뭐 명확하니까요. 다 생선부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그 중소형 보험사까지도 일단 뭐 크진 않지만 버퍼가 생기는 부분을 가지고 GA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변액 저축성 비중이 높은 IMF나 IBK 연금도 지금 요거 가지고는 지금 CSM 마진율이 뭐 워낙 적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상품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서 지급률 부담으로 소극적인 이 보험사들조차도 상품 포트폴리오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